성적 향상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자습이다. 제일 나쁜 게 학원이야. 고3 때 다녀봤잖아.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 나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오리처럼 도태되는 것 같고 정체된 느낌. 나만 세상의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느낌. 이런 걸 많이 호소를 하거든. 너무나 다행스러운 심리 상태에 너희들이 도달한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분리된 상태가 뇌가 가장 뜨겁게 일하는 지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거 안 되면 반수 포기할 거야. 그러니까 여름 중에 아예 포기해버린 거지. 점수가 높든 낮든 상하 진폭이 적은 것을 안정궤도에 올라갔다고 해. 물론 이 안정궤도의 점수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 그건 따지지 마. 자, 이제 논술 준비 방법 중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대한 많이 써보고 많이 첨삭을 받아야 한다. 근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야. 작성이랑 첨삭은 일단 학원에 갔을 때 법정 수강료에 적용을 안 받아. 수업과 달리 첨삭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논술 사교육계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마케팅이야. 그러니까 사실 나도 논술 강사야. 사교육 강사야. 하지만 이건 사실이야. 많이 작성해보고 많이 써보는 거고 또 첨삭을 받아보고 피드백 받아보는 게 뭐 나쁘겠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문제는 우리한테 주는 수능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논술 자체도 어떻게 풀고 접근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수능 공부 과정에서 쌓이는 교과 과정에 대한 적용 능력이지 절대로 문장력이 아니야. 이 문장력은 너네들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수행평가 그 실력이면 충분하고 무엇보다 그 어떤 사교육의 답안 작성 및 첨삭 시스템보다 10배 이상 막강한 대학교 1학년 1학기 수업을 들어왔잖아. 거기서 리포트도 쓰고 과제도 쓰고 발표문도 쓰고 중간기말고사도 쓰고 그거면 차고 넘쳐.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는 그런 부담감, 이거를 안 하면 논술은 지원 못하겠지라는 부담감은 고3 때도 가졌겠지만 아무 의미 없었잖아. 반수할 때는 더더욱 필요가 없다라는 점. 왜냐면 한번 논술학원 다녀본 애들은 알 거야. 고3 때 학원 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가서 답안 작성하는 시간, 실제 대학교의 논술 시험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2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첨삭 순서 기다리는 시간, 첨삭 받는 시간, 그 다음에 논술 답안 작성한 그 문제에 대한 해제 강의 듣는 시간 다 합치면 하루 날라가. 한 문제 학습하는데 하루 날라가. 그게 얼마나 비효율이니. 물론 논술 학습은 해야 돼. 그 대학교의 그 문제에 대한 논술 가이드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출제 의도로 썼고 이 논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뭐고 제안사항은 뭐고 이 제시문, 이 지문의 출제 의도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서 이걸 잡아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너희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서 이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 학교가 충분히 해설을 제공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구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짧으면 15분, 길어봤자 45분 내에 한 문제 소화가 가능하거든. 근데 한번 쓰고 첨삭한 데에 대한 집착을 하는 순간 하루가 날아가. 그래서 난 이거는 반대한다. 반수할 때는. 그러나 사실상 논술을 고3 때 해본 적이 없는 학생, 논술을 해봤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해본 적이 없는 학생, 뭐 이런 학생들은 이 논술 접근 방법을 학습을 해도 그 시간 내에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거든. 우리가 수능 학습을 하면서도 모의고사는 꼭 치잖아. 왜냐면 내가 이 문제를 알았다고 해서 그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시간 내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늠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최대 한 달에 2번, 그리고 사실 2번도 너무 오바야.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넉 달 반 동안의 반수 기간 동안 4번은 써볼 수 있잖아. 그러면 시간 맞추는 가늠은 충분히 된다는 점 강조해둔다. 그 다음에 2학기 휴학을 할지 말지 질문이 엄청 많이 와. 반수하는 애들 사이에서. 그리고 반수가 끝난 상태의 형이랑 언니들은 정말 휴학은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지. 원래 반수의 시스템 자체가 뭐라 그랬지? 일단 자기 학적을 유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1학기 그 수업 내용 자체를 논술, 면접 그 대비로 활용을 하는 거야. 수능만 추가로 더 공부하는 거야. 그게 반수야. 그런데 왜 휴학을 하나? 2학기까지 들으면 더 좋지. 다만 17번에서 되게 중요한 수강시청 요령이 있는데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지. 휴학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데 나는 흑치 선생님 말을 못 믿겠다. 나는 휴학을 해야겠다. 어떻게 1학기는 몰라도 우리 학교에서 2학기는 휴학을 허용하는데 왜 휴학을 못하게 하냐. 제대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러면은 자기가 휴학을 할 수도 있지만 다만 휴학을 해놓고 반수를 실패할 경우 그때는 이제 계절학기 뭔지 알지? 계절 즉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특정 학점 보통은 2과목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학점을 방학을 이용해서 채워 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학기가 늘어나는 걸 막아주는 거지. 왜냐면 8학기 내에 졸업을 해야 자기 학적을 유지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막 9학기, 10학기 만에 졸업하면 재수하는 거랑 뭐가 달라. 입학 시점만 다르고 졸업하는 시점 똑같아 버리는데 그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계절학기를
스트레스를 감소할 용의가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2학기 휴학하는 그런 의지나 판단은 뭐 흑치 선생님이 존중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만 이제 2학기 휴학을 안 할 경우에 내가 그 전제로 이 수강 신청 요령은 꼭 설명하고 싶다는 거지. 2학기 수강 신청이 이제 8월 초중순에 할 거야. 그때 한 학기 최대 학점을 신청을 해. 그거로 최대 학점 신청하면 반수에 방해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방해되지. 일단 신청을 해. 그러면은 9월 첫 번째 주에 각 과목별로 첫 번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때 강의 계획도 설명해 주시고, 교수가 과제는 어떤 방식으로 낼 거고, 우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어떻게 할 거고, 조별 과제는 있냐 없냐, 2주에 한 번씩 하는 페이퍼 시험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그 자기가 강의를 어떻게 끌어갈지 설명을 할 거거든. 그 설명을 듣고 이거 내 시간 많이 뽑아갈 것 같은데 라는 과목을 정정기간, 두 번째 주부터 정정기간이 시작되니까 다 지워버려.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거지. 너네들의 시간을 많이 뺏지 않는 강의 진행 방식을 갖고 있는 과목만 남기는데, 얼마큼 남기냐? 그 학기 이수 최소 학점만 남기는 거야. 만약에 일정 학점 이하를 듣게 되면은 그 학기를 안 들은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학기를 이수했다라는 게 인정이 들어야 나중에 계절 학기로 채워넣을 수가 있는 거지. 넌 그 학기 안 들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 학점 이상은 들어야 되는 거지. 최대 학점 신청해놓고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과목을 삭제함으로써 최소 학점만 딱 남기고 수강하면서 반수를 진행하는 거지. 형인 언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이렇게 해놓으면 보통 일주일에 2번만 학교로 가. 그 다음에 수강 신청 조금 잘못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3일 학교 가. 일주일에 3일 학교 간다 할 경우에는 많이 시간 뺏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그러니까 사실상 휴학을 안 한 것 때문에 반수 공부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것이 형들이랑 언니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또 이게 백업이 돼줘야 이 수강 자체가 수시 대비에 도움이 어마어마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학원 가는 시간 생각을 하면 사실 이게 시간도 덜 들이고 돈도 덜 들이고 오히려 수능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이 나와, 이렇게 하는 방식이. 그 다음에 7월 8월 2달 만에 수능을 안정궤도에 올려놔야 한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거 안 되면 반수 포기할 거야. 그러니까 여름 중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너네 고3 때도 봤겠지만 사실상 시험 볼 때마다 점수는 편차가 생겨. 이렇게 어떨 때는 점수가 잘 나왔다가, 어떨 때는 점수가 안 나왔다가, 잘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선생님 마우스로 그려서 좀 그림이 그렇지, 어쨌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실상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도 모의고사 볼 때마다 성적이 다르지만, 모의고사의 문제의 성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내 컨디션이나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도 점수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 이런 편차가 발생을 하는데, 안정궤도라는 게 뭐냐면 제일 고점과 제일 저점 사이에 이 폭이 작아져. 갈수록 공부를 할수록 계속 작아지거든. 안정궤도라는 것은 점수가 높든 낮든 상하 진폭이 적은 것을 안정궤도에 올라갔다고 해. 물론 이 안정궤도의 점수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 그건 따지지 마. 아직은 요 진폭이 작아진 상태에서 내가 몇 점이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7, 8월 중에 이게 작아지면 난 안정궤도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 그러면은 시험을 많이 봐야 되겠네요. 당연히 많이 봐야 되지. 내가 말했지, 주기적 모의고사 2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시험을 쳐야 된다고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어. 그걸로 측정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정궤도의 상하 진폭이 작은 상태로 오면 그걸로 7, 8월 달의 목적은 다 달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점수가 높든 낮든 상관없어. 그 다음에 3번보다 4번을 먼저 볼까? 이 안정궤도가 만들어졌는데 점수가 좋은 것도 중상도 적정도 약간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아주 심하게 낮은 경우가 있어. 8월 셋째 주나 넷째 주쯤에. 그러면 반수 포기한다. 높은 거 해도 돼, 중상 해도 돼, 적정 점수 해도 돼, 낮아도 반수해도 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낮다, 그러면 포기한다. 또 이 안정화에 실패했어. 내가 안정궤도를 만들지 못해서 진폭이 어마어마하게 커. 7, 8월이면은 사실 4번 모의고사 칠 수 있잖아. 근데 진폭이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면은 이걸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폭이 크다는 거는 높은 점수는 굉장히 높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 고점 자체가 높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일 높은 점수도 중상 점수도 아니고 그냥 적정 점수가 나와버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표가 제일 높은 게 적정 점수고 낮은 건 심하게 낮은 거지. 이럴 경우에도 반수를 포기해. 이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내가 9월, 10월 이끌어 갔을 때 결과가 좋을까 안 좋을까를 아주 합리적인 기준으로 여름 중에 결정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사실상 데미지는 거의 없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애들 굴려보면, 형들이나 언니들 어떻게 굴러가나 따져보면 이 경우로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여기에 맞아서, 이 조건에 맞아서 포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맨날 도서관 가서 엎드려서 잔 경우, 그 다음에 반수 시즌이 시작됐는데 계속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다니는 경우, 휴대폰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반수할 거야 라는 디클레러레이션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에만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너네가 이 영상을 클릭할 정도 되면은 자기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고 그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는 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도 이 동그라미 4번의 상황에 처하지는 않으니까 요것 때문에 포기할 일은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건 철저하게 자기 책임이야. 그것도 명심하고. 말 나온 김에 이 주기적인 모의고사는
가능하면 난 일요일을 권하는 편이야. 일요일 날 수능 시간이랑 똑같은 시간표로 수능 시작되는 때 시작해서 끝날 때 끝내는 거지. 그 다음에 수능 시험 중간에 그 쉬는 시간 있지? 그것도 똑같이 맞춰야 돼. 그 다음에 각 영역별, 각 과목별 시험 시간이 있는데 그 내에 다 못 풀었다. 그럼 찍어야지. 그거 시간 더 할애해가지고 풀고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자기 측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네 고3 때 해봤잖아. 자기가 시간 내에 수능을 다 풀었다 하더라도 시간 내에 수능을 다 풀기 위해서 희생한 문제들이 반드시 있어. 대충 푼 거지.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철저하게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풀었는데도 시간이 남았다. 이런 애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면 수능이 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야. 그 문제를 풀 줄 몰라서 그랬던 거거든. 솔직히 내 말에 다 동의하잖아. 고3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치?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수능 직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7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는 고3은 할 수가 없어. 너네 고3 생활 해봤지만 7월, 8월에 수능이랑 똑같은 시간 맞춰서 연습할 기회가 있니? 없어. 그런 연습을 하려고 해도 학교 자체의 시스템과 커리큘럼이 그걸 막아버리지. 이건 반수생과 재수생만 할 수 있는 특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꼭 이걸 해주고 당일 저녁에 반드시 끝나자마자 틀린 문제, 그 다음에 맞췄지만 아리까리 했던 문제 딱 찍어가지고 점검을 해. 왜 틀렸는지를 해설 보고 따져보는 거야.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개수 세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따져보고 학습을 하는데 틀린 문제나 아리까리 문제에 대해서 기본 교과서 찾아보지 마. 그럼 시간 오래 걸려. 그냥 그 모의고사의 해설 있지? 그것만 읽어도 알아 너희들은. 아 이래서 틀렸구나 하고 틀린 문제나 아리까리 문제당 보통 한 문장 이내로 요약할 수 있거든. 그냥 그것만 모의고사에 적어놔. 따로 정리하지도 마. 모의고사에 딱 적어놔 문제지. 그 다음에 쉬어. 그럼 이게 거의 저녁 통째로 다 쉴 수가 있거든. 보통 뭐 4시면 다 끝나고 뭐 제외국까지 해도 사실 뭐 5시 40분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쉬어. 무조건. 절대 공부하면 안 돼. 여기서 쉰 거는 내가 앞 영상에서 말했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뇌를 쉬게 한다 그 뜻이 아니라 몸을 쉬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넷플릭스 보고 싶으면 보고 술만 마시지 마. 그래서 집에서 쉬어. 밖에 나가면은 그건 휴식이 아닌 거 알지? 그건 유흥이 돼버려.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월요일부터 다시 스포트를 뛰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충격 먹고 공부하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마라. 일주일에 일요일 날에 저녁 시간 한 번 쉬는 거 이것 때문에 반수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반수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면 이것 때문에 반수 실패한 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휴식하지 못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페이스를 망가뜨려서 제대로 못한 거야.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왔지. 고독과 고립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 선생님의 주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육심리학자, 뇌과학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의 학술 이론을 말하는 거야.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과학이지 어떤 특정 사교육 강사의 주관이 아니라는 점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반수나 재수나 독학하는 애들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제일 많이 호소하는 거 빠른 애들은 한 4월 말 5월 초 늦은 애들은 9월 중순 정도 9편 끝나고 나서 애들이 연락이 와서 많이 하는 말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많이 호소를 하거든. 이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이건 그럴듯하게 격식 있는 표현을 한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방을 메고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 근데 주위에 지나가는 길거리 사람들 있지? 전부 다 뭔가를 향해 발전하는 것 같고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뛰어가는 것 같고 즐기는 것 같고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오리처럼 도태되는 것 같고 정체된 느낌. 나만 세상의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느낌. 이런 걸 많이 호소를 하거든. 이거를 굉장한 위기감으로 인식을 해. 애들이.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지금? 열심히 하지도 않는 주제에 반수한답시고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차라리 원래 내 학교로 돌아가서 뭐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 공부나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밑에 있는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느낌이다. 너무 다행스러운 느낌인 고독감을 고립감으로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볼까? 혼자 있을 줄 아는 능력, 도태나 정체되는 느낌을 즐길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집중력과 창의성을 오히려 키워주고 공부 역시 혼자 하는 거야 결국은. 따라서 학습의 조건이야. 뭐가? 고독감이.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야. 즉 너네가 학습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야.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모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도태되고 정체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선택해서 분리한 거야. 그것이 바로 학습에 몰두할 수 있는 상태라는 얘기야. 그거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지. 너무나 다행스러운 심리 상태에 너희들이 도달한 거야. 그리고 이런 상태가 분리된 상태가 뇌가 가장 뜨겁게 일하는 지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지. 너무 좋은 거야.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선택. 너네가 반수 선택한 거지. 이것도 능력이다. 보통 애들은 그게 두려워서 실패할까 봐. 자기 혼자 도태되고 정체되는 것 같아서 포기해버려. 안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군중 속에 묻혀버려. 그럼 마음이라도 편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오히려 너네처럼 용기를 갖고 혼자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 그래서 그걸 능력으로 봐. 뇌과학자들은 고독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인간의 주의 능력,
집중 능력을 높여주고 자기 자신의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다. 대인 스트레스 완화나 내적 성찰은 뭐 반수랑 직접적으로 연관은 돼 있지 않아. 어쨌든 이 두 개가 학습의 조건이거든. 그게 능력이라는 거야. 그거를 왜 불안의 요소로 생각을 하냐 이거지.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 이 고독과 외로움의 본질적 차이는 자발성에 있어. 자발성. 내가 반수나 재수를 독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너네 고등학교 때도 학원 가서 강제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반수할 때 독재 학원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뭐 고3 때 자율학습을 정해진 시간 동안 뭐 화장실도 못 가는 그런 자율학습을 하거나, 어쨌든 강제적으로 통제되는 그런 고립은 외로움이나 무엇보다 집중도 저하를 가져와. 강제적 누가 통제하는 고립은 어떨 때는 뭐 1년 365일 중에 한 50일 정도는 공부가 잘 되겠지. 하지만 나머지는 씨 언제 끝나, 언제 9시 50분 돼야 가방 쌀 수 있는데 하면서 자율학습 시간 통째로 날린 적 많지. 그잖아. 너네가 멍청하거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뇌의 원리야. 두뇌의 원리. 하지만 이것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인식하는 순간 창의성과 자기 이해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 이것이 그냥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실증적 연구로 입증이 다 됐어. 그리고 발전적인 사람일수록 이런 고독을 즐길 줄 알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혼자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을 되게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군중 속에 속해서. 그건 뭘 의미해? 남보다 더 나아질 수 없다는 뜻이야. 그건 뭘 의미해? 남들이랑 비슷한 수능 성적을 받는다는 얘기고, 남들이랑 비슷한 아주 정상적인 대학교에 간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발전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 혼자 떨어져서 그 시간을 즐긴단 말이야. 그 고독을 잘 설계하면 오히려 깊이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이게 지금 너네 입장에서 공부지, 기반을 만들어준다. 이거 꼭 명심해. 그리고 강조했지, 이 사람이 자발적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선생님 길게 설명한 이유는, 거의 반수하는 애들의 99% 과장 아니야. 진짜 99%가 연락이 와서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한테 지금 학습 진도를 물어보면 거의 다 작살이 나 있는 상태야. 이거 오면, 이거 느끼는 순간 이미 끝난 거야. 슬럼프야. 그러니까 너네가 느끼게 될 고립감과 고독감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이 상황이다. 명심하고. 자발적 고독의 리스크. 그런데요, 알겠어요. 선생님 말 알겠는데 저는 그래도 독재학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고3 때도 제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안 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강제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공부할 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 말이거든.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이러다가 내가 책임 못 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걸로 조금이라도 하는 거가 낫지 않아요가 마치 굉장히 합리적인 계산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이거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리고 고3 때 경험했잖아. 그 생산성으로는 지금 너네가 다니는 학교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학교로 합격을 할 수가 없어. 어차피 이걸로는.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지. 이걸로 해서 너네가 아예 안 한다면 그거보단 당연히 이게 낫겠지만, 그 점수 때문에 반수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 업그레이드 하려고 반수하는 게 아니잖아. 너네가 반수 성공한다는 학번이 하나 떨어져. 맞지? 그거 감수하고도 이득이 될 정도로 지금 다니는 학교보다 한참 높은 학교에 가려고 반수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걸로 만족을 해? 그럴 수 없는 거지. 이게 낫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거 하면서 아예 안 하는 상황을 절대 방치하지 마라. 이거에서 의지력이 딸려서 아예 안 할 애들이라면 이거 가도 거의 점 차이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너네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야 재수해도 점수 하나도 안 오른데, 그게 이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 계산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않아요가 아니라, 이거 하면서 의지력이 부족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 난 처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리스크를 없애겠다, 그것이 제대로 된 계산이라는 점 명심하고, 이거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 지금 있는 대학교에 다니게 된다. 왜냐면 지금 있는 대학교 점수보다 안 나올 거거든. 빨사식 체력 관리,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했어. 체력이 안 되면 집중력도 안 되고 의지력도 안 돼. 집중력과 의지력이 안 되면은 성적은 오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탭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 그랬지? 적정 시점에 관련 영상이 이 채널에 올라올 거니 그걸 참조해도 되고, 너네가 믿는, 뭐 어릴 때부터 너네를 가르쳐 왔던 뭐 학원쌤이나 과외선생님이나 학교쌤이나 믿는 선생님이 있으면은 그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는 체력 관리 방법을 따져도 되고, 자기만의 노고가 있다면 그걸 해도 되고, 지금 이 영상 자료의 핵심 포인트는 반수 요령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 뿐이지, 너무 중요한 거다, 대충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 소스를 갖든 치열하게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탭을 붙여놓은 거야. 하나만 내가 다시 설명하자면, 여기서 말한 체력은 뭐 헬스장 가고 영양제 먹고 그건 절대 아니라고 앞에 영상에 설명했지. 여기서 말하는 체력은 일정 시간 이상 운동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두뇌 속에 산소 포화도가 유지되는 걸 체력이라고 불러. 지금 너네랑 나랑 얘기하는 체력이 당연히 공부 체력이지, 무슨 뭐 덤벨 몇 킬로 드느냐 그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알겠지만 8월 하순 되면은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내신 산정 방법을 확정을 하지. 고3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할게. 대학별로 내신 산정 방법이 이때쯤 확정돼서 너네 고3 때랑 또 다르거든. 대학마다 매년 바뀌어. 산정 방법이 나오니까 또 너네들 스스로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만 가지고 수시에 도전했던 거거든,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돼?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포함된 걸 가지고 재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산출해놔야 돼. 그래서 내신이 내가 몇이구나. 그 학교에선 몇이고 그 학교에선 몇이고 이걸 알아야 앞으로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할지, 논술은 어떻게 대비할지, 뭐 몇 개를 지원할지 이런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된다 이거지. 미리 하지 마. 8월 하순 되면 이런 입시 포털에서 알아서 대학교 클릭만 하면은 싹싹싹 나오게 만들어 버릴 수 있잖아. 왜 괜히 미리 요강 다 뒤지고 수치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요강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요 탭이 붙어 있네. 요강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지 나도 영상을 해당 시기에 올릴 거지만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수시 전략이 있다면 뭐 그걸 따라도 돼.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따라도 돼. 확실한 건 뭐야? 어떤 소스를 따르든 치밀하고 구체적인 전략이어야 돼.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얘기했지? 수시 합격의 65%는 논술이나 생기부의 경쟁력이 아니라 뭐다? 지원 전략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요강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분산하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소스를 나도 제공할 거지만 너희들도 그걸 따르든 따르지 않든 굉장히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따져야지. 대강 두리뭉실하게 내신 몇이니까 여기 쓸 수 있다네 한 글 써야지. 고3 때 해봤잖아. 그러니까 통하디? 안 통하지. 내신 몇이니까 어디 쓸 수 있어. 이런 자료가 인터넷에 존재한다면 그건 구라야. 대학들이 합격생들의 내신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합격생의 75% 내신이 얼마다 그 입결이라고 부르지? 아니지. 그 75%의 컷 끊고 들어간 애가 생기부가 어떻고 논술이 어떻고 그 점수를 공개를 해야 그 내신 점수가 진짜 컷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 근데 그냥 전체 합격생의 75%까지만 공개를 하고 논술이랑 학종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건 컷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고등학교에서 3학년 때 했던 것은 진짜 포트폴리오가 아니다. 명심하고. 그 다음에 전형별로 평가 유형. 예를 들어서 논술이다. 그러면은 논술만 하는 학교들이 있고 논술 플러스 생기부 하는 학교들이 있고 논술 플러스 내신 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논술 플러스 내신 플러스 최저 하는 학교들이 있고 학종도 마찬가지지. 서류 면접 100%인 학교들이 있고 그 서류 면접 안에서도 요소별로 어떻게 비율이 돼 있는지 공개하는 학교들이 있고 서류 플러스 면접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렇지? 학종 이거는 전형이야. 논술 이건 전형이야. 하지만 이 전형 안에는 다양한 평가 유형이 대학별로 모집 단위별로 다 달라. 그걸 검토한다. 8월 하순에.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한 거 아직 구평 보지도 않았어. 원서를 쓰지도 않았어. 그런데 무슨 전형을 몰빵하니.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수능이 자신이 없어서 논술에 올인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절대 논술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수능 올인할 거예요. 그게 화전민이야.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저는 남들 수시 준비할 때 아유 쟤는 쟤들은 왜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사나. 나는 수능으로 올인할 거야 라고 했다가 이 모양 이 꼴 났어요. 올해는 수능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저는 이번에 수시파예요. 그것도 화전민이야. 화전민은 어떠니? 이 땅에 불질러서 한 2, 3년 잠깐 농사 짓다가 지력 떨어지면 또 딴 데 가서 불지르고. 근데 국어 과목에서 공부했잖아. 화전민은 뭐야? 항상 배고프고 굶어 죽는 애들이야. 그런 식의 화전농법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점수가 쌓이질 않아.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때 논술에 올인하다가 망했어. 그러면 올해는 수능과 논술을 병행하는 거지. 논술에 올인하다가 망했으니까 수능만 하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고등학교 때 수능만 올인하다가 망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논술에 올인하는 건 그게 화전민이야. 이번에는 수능과 논술을 병행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전형 몰빵을 하려는 욕구가 이때 생겨. 그래서 이 자리에 이게 들어온 거야. 이때쯤 되면 공부하는 게 이미 벌써 한 5주, 6주만 돼도 지치거든? 왜냐면 반수는 제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독학이 되게 힘들어. 어디 가서 수업 듣고 오면 공부했다는 마취 효과가 있어요. 그냥 수업만 들은 거면서. 근데 스스로 독학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가 10분, 10분, 30분, 30분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힘들어. 그러니까 금방 지쳐. 그러니까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요것만 해야지. 라는 애들이 있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럴 거면 그냥 아예 반수 자체를 접고 지금 다니는 학교로 돌아가. 그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수능의 각 과목 분야별로 이거 얘기했었지 앞에 영상에서 이것이 거의 당락을 결정한다 그랬어. 선택과 집중을 했지 우리가.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요 정도이고 요 정도인 영역이 있어. 둘 다 부족하지만 일단 이게 다급하니까 요 세부 분야를 택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어. 근데 2주에 한 번씩 모의사를 보다 보면 요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 그러면은 얘만 쥐고 있는 게 아니야. 입시 끝날 때까지. 이게 성적이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얘로 집중을 해줘야지. 요 영역으로. 앞에 영상에 설명을 했지.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포인트를 이쯤에서 점검을 하고 재조정을 해줘야지.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는 부분만 하면 나머지 영역에 고점이 안 올라가잖아. 근데 사실은 2주에 한 번씩 모의사 보면서 2주에 한 번씩 재조정을 하게 돼. 너네가. 선생님 여기서 강조 안 해도. 그런데 일부 애들 정말 멍하니 하던 대로 그냥 하기만 하고 모의사도 제대로 안 보고 그런 애들 있거든. 그래서 혹시 너네 7, 8월 내내 한 번도 이 포인트 점검하고 재조정 안 했으면 8월 하순 되면 놓치지 말고 꼭 좀 해줘 라고 여기서 잊지 말라고 망각하지 말라고 한번 찍어준 거야. 그 다음에 포인트를 점검하고 재조정할 때는 개인의 주관 이거 자기 합리화거든. 아니야 나 이 부분 아직도 불안해. 여기 집중해야 돼. 아이 저거는 안 틀릴 거야 이제. 이거 전부 착시 현상이야. 이거 믿지 말고 주말 2주에 한 번씩 모의사 보는 거 그 오답률 정확히 말하면 오답률 틀린 개수가 아니라
왜 틀렸는지 그 원인이 유형별로 종류별로 정해지거든. 적용이면 적용, 암기면 암기 이렇게 그 오답의 원인을 체크해서 그거에 따라서 점검하고 재조정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얘기라 고3이나 고2 애들한테는 뭐 30분 동안 이것만 설명하고 하는데 너네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성적 향상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자습이다. 제일 나쁜 게 학원이야. 고3 때 다녀봤잖아.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 학원을 다니는 건 몰미하니 왔다 갔다 체력을 소진한다는 뜻이야. 학원 갔다 오면 학원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게 되니 아니면 갔다 오자마자 퍼져서 아무것도 못하니. 퍼져서 아무것도 못했지. 그 다음에 이동 시간, 그 시간에 왔다 갔다 2시간이면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시간을 빼먹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맞춤형 진도. 얘나 맞춤형 진도. 너네한테 안 맞춰줘. 자기 페이스에 따라가는 거야. 왜? 자기 페이스에 맞춰야 최대한 여러 명을 듣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되니까. 하지만 너네한테 맞는 진도는 따로 있다는 거 명심하고 선택과 집중. 따라서 내가 의지력만 가지고 있다면 이 자습이 가장 높은 성적 향상 효율을 보이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랑 그냥 한두 레벨 높이려고 반수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편차가 나는 그 윗 학교로 가려고 반수하는 거잖아. 그 점수 차이는 이걸로 못 올려. 요거와 2주에 한 번 요걸로 올릴 수 있다는 거.